네, 저는 그 2011년도부터 북에서 나오신 분들, 그러니까 북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주로,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남한까지 내려오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만나는 분들이 여성이었고요. 북조선 여성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진행하게 되었고,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매년 필드워크를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북중 접경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남한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살고 계시는 북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의 삶을 좀 전달하고 많은 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책을 좀 내게 됐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그 분단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를 생각하는 방식이 일종의 보편적인 어떤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중심적인 시각에 의해서 이 한반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 그렇게 담론이 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입장은 이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분단, 그리고 탈식민의 과정을 다시금 한번 살펴본다면 분명히 지금까지의 분단의 경험과는 다른 다른 방식의 삶의 경험들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북조선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분단을 경험해도 남성이 경험한 것과는 다른 방식의 경험 세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여성들의 경험들은 상당히 적게 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의 삶을 좀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만나는 분들, 북에서 오신 분들의 상당수가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사실 여성들이 북은 이게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여성들이 더 많은 이동성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이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예상하지 못한 어떤 공간이 열리게 되었고 그 공간 속에서 북조선 여성들이 상당히 다양한 삶의 전략들, 생존의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아래로부터의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의 위치, 그리고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자신들의 삶을 좀 소개하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좀 담아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한에서 북조선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어, 이분법적으로 좀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하나는 일종의 이제 체제의 희생자인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엄청난 인권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체제가 이 가하는 폭력에 그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북조선의 어떤 공식 문건이라든가 공간 문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 혁명의 어떤 한쪽 수레바퀴,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엄청난 모성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만난 북조선의 여성들은 이것의 두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서사가 있는 반면에 다른 또 이면에서는 자신들의 꿈이 있다. 꿈을 어떻게 보면 좀 구현해 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것 같거든요. 이렇게 타자화라는 것은 일정한 고정관념으로 특정 집단을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여성주의적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만난 많은 북조선 여성들이 그런 모습들,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가능하면 좀 생생하게 그렇게 독자들에게 좀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질문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북의 내부, 그것도 그, 앞으로 여성 후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내부의 결정을 우리가 사실은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식의 이제 많은 뭐 질문이라든가 추측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우리가 북을 타자화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북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은 굉장히 젊은 나이이고, 북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의도적인 것들의 맥락 같은 것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쉽사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입장에서 북을 굉장히 타자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저는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부장제가 굉장히 뿌리 깊은데 북한 사회에서 과연 여성 지도자가 가능할 것인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북은 이제 상당히 그 어떤 사회보다도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그 어떤 그 민주적인 어떤 그 정치적 구조가 좀 여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북한에서 만약에 여성 지도자가 다음 지도자로 등극할 수 있다면 그거는 단순히 4대 세습을 넘어서는 또 다른 맥락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세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북의 시장화라는 맥락 내에서 여성들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공식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여성이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경제적 활동 없이는 과연 북한이 지금같이 이 국경을 닫은 상황에서 계속 그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스럽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성들의 활동 같은 건 분명히 나아진 측면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까지 이끌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항상 남과 북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식민이라든가 처음에 국가 건설기에 여성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습니까? 여성 뭐 이 노동력을 활용한 방식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그 이후에 여성들이 일정 부분의 이 성평등을 이뤄내는 것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고 아직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남한 같은 민주화의 과정과 함께 역동했을 때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성평등의 과정이 북 같은 사회적 체제 내에서 과연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약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 기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